자, 문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북한 편을 들어도요, 북한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말고 우리 편에 확실히 서라고 또 미사일을 문의 취임 2주년에 쏴서 쌀을 주겠다라는데 쏴서 문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김정은은 지 아버지 버린 문재인을 아무리 밟아도 문은 북한에 저항하지 못할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요, 정말로 이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코가 더럽게 끼었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에 있는 파나마 시티 비치에서 정치 유세 현장에 나갔어요. 이 사람은 벌써 재선 선거운동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로 재선을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선 안 가고 적당한 시점에서 그만둘 거다. 지금 트럼프가 재선 마치면 나이가 80이 될 건데 저 사람이 사업적으로도 뭐 더 하고 싶고 할 게 많은데 재선 나가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건데 굳이 그걸 감수하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까? 그걸 한 번 더 할 만큼 흥미를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할까? 아니면 자신의 뒤가 깨끗하게 끝날 수 있다면 할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누구를 밀고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좌우간 트럼프가 매우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나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저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서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문재인과 그 정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친북 좌파적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 국민의 속성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알고 한 이야기지 그냥 허당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는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치 유세에서 원 컨트리, 어떤 나라가 있다, 한 나라가 있다.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 나라의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는데 50억 달러가 든다. 장군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얼마를 쓰는지 물었더니 연간 50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느냐 물었더니 5억 달러 준다. 45억 달러를 우리를 안 좋아하는 위험한 나라 지켜준다고 쓰는 거다. 물론 우리는 1조를 냈고요, 10억 불을 냈는데 트럼프가 5억 불을 쓴다는 것과 전체 방위비가 50억 불이라는 부분에는 미국식 계산과 우리식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종종 숫자를 틀리게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착오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말을 하는 데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10분간 통화를 해서 분담금을 인상시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유세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자신들의 세금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외국의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트럼프의 주의, 즉 이념, 트럼피즘에 봤을 때 핵심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외국 지켜준다고 쓴다. 그 나라는 잘 살면서 돈을 안 낸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물건을 싸게 수출해서 또 돈을 벌어간다.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뜯기고 있다. 그래서 국경을 막고 앞으로 쓸모없는 외국 군대들을 전부 다 저거가 돈을 안 내면 심지어 용병처럼 더 많이 내라. 아니면 다 불러들이겠다. 이게 트럼프 주의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관료들에게 그들에게 전화해 나머지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 한국에 대해 엄청 부자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툭 하면 해오던 발언과 비슷한데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요. 그런데 이날 매우 위험한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을 언급한 거라고 보이고요. 또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 나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볼턴에게 쏠리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볼턴이 트럼프 비를 잘 맞추면서 살살 이렇게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노련하지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볼턴이 매달 6월 달에 단독으로 방한하겠다 했는데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청와대는 그 시기에 민간 합동 훈련이 있어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니, 민간 합동 훈련을 요즘 뭐 한미 훈련도 안 하는데 정부가 뭘 열심히 민방위 훈련, 대북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뭐 볼턴 오는데 민간 합동 훈련 장관이 나가고 차관이 나가고 뭐 정의용이가 하러 갑니까?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볼턴이 한국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할 리가 없으니 아예 볼턴만은 안 만난다. 트럼프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달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할 때 잠깐 한국을 좀 들러라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효상 의원도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거기서는 이제 5월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달 방일할 때 한국을 격려하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7월 트럼프와 통화에서도 잠깐이라고 한국 좀 방문해라고 설득을 했고 트럼프는 일본 방문 뒤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한국 정권에서 언제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 없다. 지금 미국하고 그냥 논의 중일 뿐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 회의가 있어요. 9일 어제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자, 여기에서 미국 측 국방부 차관보와 일본의 방위성 정책 차장이 3국이 만나기 전에 먼저 주한미 대사관에서 둘이 만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본하고 먼저 밀담을 한 다음에 한국을 만나러 나왔으니 한국이라는 걸 못 믿으니 동맹인 미국과 일본이 작전을 짜서 한국을 만날 때 공동 행보를 하자. 이거 평소에 우리끼리도 많이 쓰지요. 한 사람이 아주 따돌려야 될 때 두 사람이 먼저 만나서 작전을 짜고 입을 맞춰서 한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 어제 이제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판을 열 수 있는가라는 이 한국 측의 사정에 한국을 방문한 비건이요. 어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측 당국자들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다가 급거 취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의미인가 하면요. 저렇게 미사일을 이제 노골적으로 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도 식량 지원 정도로 우리를 협상에 끌어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 스스로가 아마 이 판을 이제 질질 꺼서 깨려고 가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지금 몸이 애가 닳아서 심지어 평화협정 내용까지도 지금 기신곡할 만한 내용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에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이 과연
지금 북한에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200만 불을 서명했는지에 대해 민주당이 폼페이오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서 그 사실을 대답해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적이 매우 광범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만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안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정부가 은밀히 자기들이 통하는 학자들을 시켜서 용역안을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의 제목이 남북 잠정협정 및 평화협정이라는 건데, 교전 수칙을 북한하고 위기가 있을 때 선 조치,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쏠 거면 쏴라. 그리고 후 보고해란데, 이제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있어도 대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기순 용사 때도 선 보고 후 조치한다고 시간이 질질 꺼면서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 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이런 적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있고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문 정권이 지금 쭉 해온 거는 이 북한을 봐주는, 한마디로 북한 편에 선 평화협정안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평화협정을 남북 잠정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누어서 2단계로 했는데요. 잠정협정에는 비무장지대는 배치 제한 지대로 명칭을 바꾸고 전방초소를 폐쇄한다. 즉 비무장지대에는 군을 다 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에는 한국전쟁이나 지금 천안함, 연평도 등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되어 있고, 특히 평화협정 안에는 한반도 내에 외국군 주둔은 협정의 목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 외국군이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내의 외국군은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드는 평화협정 안에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협정의 목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 후에는 미군이 나가야 되거나 상징적으로 몇 명만 있어야 된다. 아니, 평화롭다라는데 무력을 가진 미군이 왜 존재하냐, 평택이나 오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평화협정 잠정협정안은 문재인이 베를린 구상이라고 2017년 7월입니까? 베를린에 가가지고 평화협정 논의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통일부가 발주를 해서 조용히 비밀리에 만들어서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장기적인 최종 플랜을 여기 담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가 찬데요. 특히 NLL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의료구역으로 설정해서 북측이 이제 NLL 밑에 내려와서 고기 잡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내용까지 있고, 자, 평화협정안에 보면 남북만 참여하는 시에 평화협정이라고 하고, 전쟁의 종료, 상대방 체제 인정, 존중, 내부 문제 간섭 배제, 즉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 선언, 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당사국 조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한반도 평화관리공동위원회의 관리.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남북이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한다라는 기상천외한 내용도 돼 있고요. 이 한반도 평화관리공동위원회는 남북한 공동 동수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러면 유엔 사령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 휴전선을 감시, 감독, 관리하는 건데 유엔 사령부 나가라 소리를 여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이제 10조가 기가 찹니다.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는 범위 내로 외국군을 주둔 한정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는 군이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선보고 후조치하라고 해서 북이 도발해도 먼저 쏘지 마라 하고 DMZ 내에는 다 무장 세력을 빼고 북한하고 만드는 평화관리위원회, 북한이 무슨 평화가 있다고 평화관리위원회가 넘겨받고 유엔사는 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엔사는 이러면 집에 가야지 어디 가서 있을 겁니까? 그리고는 또 하는 소리가 지금 이제는 그 이후에는 한반도의 외국군은 이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된다. 그건 다 나가라는 거죠. 평화를 추구하는데 미군이 그냥 자문단 정도나 무기 없이 와 있어라. 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군의 손발을 묶고 북한에다가 도발의 책임, 6.25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이런 거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놓고 이 문제가 터지니까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작년에 쌀값 엄청 올라간 거 알 겁니다. 20kg짜리가 기본 한 5만 원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 보면 서울의 물가가 런던이나 동경이나 뉴욕에 못지않다 해서 주요 이 도시에 서울의 쌀값이 11년 만에 2배가 올라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쌀이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부가 쌀을 안 풀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다 주고 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재고 쌀이 130만 톤이 있고 이번에 북한에 줄 때 2016년 쌀, 17년 쌀, 18년 쌀, 18년 쌀은 작년 거죠. 그래서 한 30만 톤이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에 10만 톤에서 한 30만 톤 줄 거다. 그래서 10만 톤부터 운을 떼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30만 톤쯤 줄 거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당장 북한에 줄 수 있는 쌀이 한 30만 톤이다. 국내 총쌀 재고는 농림부에 따르면 130만 톤인데 이 중에서 수입쌀이 4, 50만 톤이고 국내산은 8, 90만 톤인데 이게 지금 민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국내 수급 조절이나 복지 분야 사용분 등 국내용 물량을 빼고 나면 운용 가능한 쌀이 한 30만 톤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은 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이 만톤 기준으로 31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톤의 재고를 보관하는 데만 1년에 4천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 해도 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묵은 쌀은 매년 수십만 톤씩 사료용으로 공급을 합니다. 구곡은. 지난해 구곡 70만 톤을 사료로 했고 올해는 40만 톤을 사료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에 한 30만 톤은 충분히 줄 수 있다. 아마 탈탈 털고 구곡까지 포함시키면 50만 톤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식량 지원을 결정하면 2달 안에 북한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톤을 전체를 보내면 한 6개월쯤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한 5년간에 40만 톤 정도씩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 정권 이후에 10년간 중단됐어요.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얻어맞고도
한편으로는 유엔사나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북한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북이 도발해도 선 보고하고 조치하라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휴전선을 남북이 무슨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쌀을 한 30만 톤이나 주려고 지금 물밑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